7월 8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6% 하락한 2857.7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1.39% 상승한 859.2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0종목, 코스닥에서는 2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사조시푸드, 사조대림, 코아스, 리더스 코스메틱,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5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수산 식료품 섹터입니다. 하나증권이 리포트를 통해 사조대림의 목표 주가를 16만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해당 리포트에 사조대림이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사조대림은 오늘 99,400원으로 마감했어요. 최근 사조대림의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신문주 하나증권연구원은 사조대림의 현재 주가가 PER 5배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최근 사조그룹이 인수한 푸디스트의 실적까지 반영된다면 현재 주가는 현저하게 저평가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6월 김밥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475% 증가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사조대림이 최근 미국에 냉동김밥 36톤을 출시했다는 소식 및 국내 식료품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재차 부각되면서 식료품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이번 화장품 섹터입니다. 아마존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아마존의 대규모 온라인 할인 행사로 수백만 건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아마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작년에 열렸던 프라임데이에서 127억 달러의 미국 내 온라인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최근 아마존이 K뷰티 기업들을 대상으로 K뷰티 컨퍼런스를 개최했던 사실이 재차 부각되면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잊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비만 치료제 섹터입니다. 비만 및 당뇨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수용체 작용제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비만 관련 암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케이스 스털리저 부대 의대 네이선 에이버거 교수팀은 당뇨 치료제로 해당 작용제와 인슐린,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당뇨 환자 165만여 명의 15년간 전자 건강 기록을 분석한 뒤 이러한 연관성을 발견했다고 학술지를 통해 밝혔는데요. 해당 작용제는 위고비와 오젬픽 등의 비만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중 하나인 삭센다의 특허 만료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지속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다만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이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를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는 실명을 유발하는 시신경 질환을 진단받을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전해진 바 있으니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4번 원전 섹터입니다. 총 사업비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 결과가 이번 달 중순경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결승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체코 정부의 최종 검토 단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체코전력공사는 지난 6월 중순 한국의 한수원과 프랑스 EDF의 입찰한 평가서를 체코 정부에 제출했으며 검토 과정은 통상적으로 약 한 달이 걸리는 만큼 이번 달 중순 중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km 떨어진 두코바니와 130km 떨어진 테물린에 각각 2기씩 총 4기 원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사업비는 총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원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다음은 5번 풍력에너지 섹터입니다. 2022년 11월 출범한 글로벌 해상풍력연합에 한국이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할 것이라는 단독기사가 전해졌습니다. 해당 연합에는 미국과 영국 등의 서방 20개 국가와 벨스타스를 비롯한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 6곳 등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합류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국을 대체할 만한 해상풍력 파운드리 역량을 갖춘 부분을 높이 산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글로벌 해상풍력연합 합류를 결정하고 하반기에 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풍력에너지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LS마린솔루션은 국내 풍력발전 제어 분야의 1위 업체인 SMI의 풍력 상태 감시 시스템과 원격 감시 제어 사업을 인수하여 풍력 제어 감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인 LS전선이 LS마린솔루션의 지분을 추매하고 있다는 소식이 동반되었습니다. 매수 후 LS전선의 LS마린솔루션 지분율은 56.14%입니다.
더불어 해성에어로보틱스는 지난 4월에 해성 TPC에서 사명을 변경한 기업인데요. 로봇 및 풍력 발전기용 감속기를 제조하고 있어서 오늘 풍력에너지 테마로 분류했습니다. 최근 로봇 테마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100% 무인 공정을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단독 기사가 호재로 작용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코아스는 최대 주주인 노재근이 백운조합에 보유 주식 221만 주를 66억 원에 양도하는 최대 주주 변경 수반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더불어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신주인 수권 부사채권 발행,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했다는 공시가 연달아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자금 조달 소식 속 코아스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은 중국 및 대만 시장 진출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과 배당 기대감 속에서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장마감 후 주당 60원의 배당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바이오니아는 자회사인 에이스바이오미 소셜커머스 샤오홍슈를 통해 이번 달 중순부터 20조 원 규모의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오니아는 글로벌 시장 확장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즈미디어와 CCS, 캐리와 세기상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SMCNC를 비롯한 일부 엔터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하나증권에서 4분기부터 BTS와 블랙핑크 컴백이 예정되어 있고 중국 앨범 판매량 감소 영향이 마무리될 것이며 하이브의 플랫폼 유료화 전략도 구체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만 4팀의 신인 그룹이 추가로 데뷔할 것이므로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엔터주들의 비중 확대 구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분석 속 엔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SM엔터테인먼트가 손자회사인 SMCNC와 키이스트를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주관사로 딜로이트 안진을 선정했다고 전해지면서 SMCNC가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이번 매각은 SM엔터테인먼트의 비핵심 자산 매각 절차의 일환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는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한 6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와 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지속 호재로 작용되었는데요. 유상증자 목적은 운영자금 확보 목적이며 전환사채 발행 목적은 채무상환 자금 확보 목적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다음으로 S바이오메딕스는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일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 지속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퀀터모는 서울대 전력연구소와 양자 배터리 기반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었습니다. 참고로 퀀터모는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 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소송 등 8건의 소송이 취하됐다는 공시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메디콕스는 10억 원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알렉스 사모조합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주당 579원의 신주 172만 주가 발행되며 납입일은 오는 7월 15일입니다. 메디콕스는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부분 때문에 지난 3월부터 투자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체크해주시고요. 끝으로 일신바이오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소재의 제약사와 역대 최대 규모인 1.4조 원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해당 소식에 일신바이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동결건조기를 공급 중이라는 이력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